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아파트를 바꾸러 나가서 좀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시간은 이제 오후 1시가 조금 지났네요. 아주 오늘 처음 바꾼 아파트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처음에 현관으로 들어오시면은 주방이 있고 이렇게 화장실이 있네요. 다음에 이렇게 작게 거실이 있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침대가 있는 베드룸이 있습니다. 예. 제가 참 1년간을 베트남에서 지내면서 정말로 많은 이 호텔과 아파트를 많이 전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 좀 그런 베트남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선택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는 이 주거지에 대해서 호텔 또는 아파트 또는 베트남에서 렌트를 할 수 있는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베트남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다 이 셀폰, 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시죠. 몇몇 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라던가 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페이스북 정보나 혹은 구글에서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이 렌트 하우스에 대한 정보를 찾으셔가지고 그 집주인과 맨투맨으로 직접 상담을 해가지고 딜을 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나 혹은 이 여행에 대해서 좀 이 신경 쓰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셀폰 앱을 쓰시면서 좀 더 이 시간적인 부분이나 저기 인사이드 이런 편리성에 대해서 앱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호텔 앱으로는 부킹닷컴과 아고다 또는 호텔스닷컴 그 다음에 흔히 요새 대중적으로 널리 퍼질 에어비앤비가 있죠. 하지만 저는 일단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경험상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 호스트와 게스트 간에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좀 번거스러움이 필요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좀 더 앞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머무르실 주거공간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결과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는 좀 첫 번째로 상대방과 그렇게 뭔가 이게 대화를 나누면서 좀 길게 이어지는 게 싫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행을 하면서 굳이 주거질 숙박지를 정하기 전에 그렇게 주인과 직접적으로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 말이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안 그래도 이 여행으로도 좀 피곤한데 돌아다니는 게 그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쓴다는 게 상당히 저는 좀 번거스러운 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에어비앤비를 딱 한 번 사용해보고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물론 에어비앤비를 항상 쓰시면서 거기에 많이 적응이 되신 분들은 그것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저같이 좀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서 그냥 간단하게 예약만 하고 바로 목적지에 가셔가지고 편하게 체크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 앱을 쓰시는 게 더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 주거지나 이 호텔 예약이면은 크게 부킹닷컴과 그 다음에 아고다, 호텔스닷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다 써봤는데 가장 일단 안 좋은 것은 호텔스닷컴이에요. 호텔스닷컴은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다른 앱들에 비해서 제가 딱히 비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해보고 직접적으로 불편한 점을 느껴본 바 호텔스닷컴은 웬만하시면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느냐, 호텔스닷컴을 쓰시다 보면은
이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게 휴가철이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에는 호텔스닷컴 같은 경우는 이 중고 계약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중고 계약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당연히 가가지고 숙박을 해야 될 업소에서 이미 이전에 이 객실이 꽉 차가지고 이번에 오신 분들은 숙박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나몰라를 해요. 그 호텔스닷컴에 직접 전화를 해봐라. 그러면은 외국에서 유심칩을 사는 것도 번거로운 일인데 다시 그 유심칩을 이용해가지고 혹은 한국에서 들고 온 그 통신사 칩을 이용해가지고 로밍을 통해 다시 그 호텔스닷컴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번거롭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불필요한 일이죠. 여행을 하시면서 왜 그런 일을 경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냥 와가지고 편하게 즐기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호텔스닷컴은 그런 일이 딱 3번이나 발생하고 난 뒤에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제가 기존부터 호텔스닷컴을 계속 이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썼는데, 단지 호텔스닷컴이 좋은 점은 이게 비슷한 이 성급의 호텔에서 10일간 숙박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있는 모텔 10일 그 스탬프를 찍으면 하루 공짜로 주는 것 마냥 그렇게 좀 이 포인트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고다나 부킹닷컴 모든 면에 다 있는 그 아주 통상적인 기능이죠. 하지만 저는 그때는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계속 그것만 쓰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서야 이제 이 호텔스닷컴의 이 단점을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완전히 끊어버렸죠.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했던 시기에 새로운 호텔을 잡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었고, 또 한국에 있는 그 호텔스닷컴 지사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환불 처리를 받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기간도 기간이고 또 전화를 하면서 그 국제 통화료가 거의 한 2~3만 원 돈이 나와버렸고요. 사실상 거의 웬만한 네가 입덧이 되게 심해가지고 잠시 좀 시간을 두고 안정을 좀 취하고 왔습니다. 참 네가 입덧을 할 때마다 저는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커요. 아직 충분히 나이도 어리고 즐길 수 있는 아이인데 저를 만나가지고 행복했던 점도 많고 힘들었던 점도 많았지만은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미안한 감정이 큽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호텔스닷컴의 그 문제점, 그 부분이 왜 발생하느냐를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전까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것을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호텔스닷컴 같은 경우는 이게 숙박 예약 예비 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기타 동종 업계의 앱들과 정보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예를 들자면 가장 큰 게 업계에서 부킹닷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처음에 호텔스닷컴을 이용하면서 호텔에 가면은 직원들이 부킹닷컴을 통해서 예약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냥 항상 호텔스닷컴을 썼기 때문에 그냥 잘 몰라가지고 호텔스닷컴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호텔스닷컴에 문의를 하면서 이전까지 들었던 것도 생각을 떠올리니까 그래서 이 호텔스닷컴이 정보 공유를 하는 와중에 이게 중복 예약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굳이 제가 호텔스닷컴에 그렇게 악감정을 가지면서까지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보다 편리한 앱을 검색을 통해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찾아서 쓰게 된 게 이제 아고다죠. 아고다는 일단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깔끔하고 좀 디테일하게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쓰시기에는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아고다가 좀 비싸다, 다른 앱들에 비해서 이게 프로모션을 좀 속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은 기존에 3만원에 팔던 호텔을 원래 7만원이냐 그 가격을 약간 올려놨다가 4만원 깎아지는 그런 프로모션이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앱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그 현지 사정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금액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굳이 그 앱 관리자가 속이려고 해서 속인 부분보다도 좀 이 한국과는 다른 그 현지 사정에 따른 그 불가피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고다는 기존에 제가 쓰던 호텔스닷컴보다 모든 부분에서 다 편리하고 중복 예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아고다에서 갑자기 부킹닷컴으로 옮기게 됐느냐, 그것은 아고다를 쓰다 보면 확실히 모든 부분에서 편리하고 디테일한데 이 가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세요. 아고다도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부킹닷컴과 이 정보 공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1차로 처음에 그 현지에서 그 호텔 사정을 파악하고 2차로 이제 앱으로 넘어가는데, 그 2차 과정에서 부킹닷컴과 정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커미션이 좀 늘어나게 되죠. 모든 게 다 이게 유통 과정이 늘어날수록 이 중간에 이 돈이 좀 불어나듯이. 그래서 아고다를 계속 쓰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 호텔스닷컴보다 좀 비싼 감도 들고 여러 가지로 돈이 새 나가는 기분이 그냥 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또 다른 앱은 없나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본론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게, 기존부터 항상 듣던 부킹닷컴. 부킹닷컴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아고다 그 앱에도 보면 밑에 뭐 부킹닷컴에서 정보를 제공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킹닷컴을 그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부킹닷컴을 이제 이용한 지가 한 5개월 차가 되는데, 모든 면에서 저는 부킹닷컴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이 매물이 아고다나 호텔스닷컴에 비해서 훨씬 많고, 매물적인 부분에서도 호텔스닷컴이 가장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면에서도 좀 디테일한 이 부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고다도 정보면에서는 약간 좀 부킹닷컴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나와 있는 매물의 현황 개수라든가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부킹닷컴보다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한 20% 정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하게 된 게 이제 부킹닷컴인데, 부킹닷컴의 일단 특징은 일단 모든 이 매물들이 좀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약에 대한 부도가 전혀 없어요. 제 경험상. 물론 다른 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이 부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 퍼센티지로 따져보자면은 다른 기타 앱들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이 낮은 이 수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킹닷컴을 쓰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다른 부가적으로 걱정하셔야 될 그 번거로움이 많이 사라지죠. 하지만 그런 만큼 이 단점은 확실히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계속 쓰시다 보면은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숙박으로 30일인가를 계속 꾸준히 부킹닷컴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도 300만원인가 그 금액을 넘어가면 이제 지니어스 회원이라고 이 부킹닷컴 그 특유의 그 할인 혜택을 제공해주는 그 회원 등급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모든 이 지니어스가 등록된 그 숙박업소에 관해서는 10%의 할인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기존의 아고다나 호텔스닷컴과 거의 뭐 이 가격면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이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확실히 이 모든 게 다 이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 가격에 따른 퀄리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감수를 해야 될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킹닷컴을 쓰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매물들을 일단 확실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고, 아파트면 아파트, 렌트하우스면 렌트하우스, 그 다음에 호텔이면 호텔, 그리고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기존에 숙박을 하셨던 그 평점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킹닷컴의 평점을 보면서 느낀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고다도 있고 호텔스닷컴도 평점 시스템이 있지만은 부킹닷컴의 평점 시스템이 확실히 좀 디테일하고 이 머물렀던 이 분들이 좀 더 세세하게 기록을 하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부킹닷컴에서 한 9점을 넘어가는 아파트나 호텔은 상당히 좋아요. 직접 가보면은 이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라든지 또는 이 룸 컨디션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부킹닷컴을 쓰면서는 확실히 이 돈을 쓴 만큼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크게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킹닷컴이 이 모든 면에서 다 이 평점이나 가격 그리고 룸 컨디션, 단지 단 하나 가격이 좀 비싸다는 그 단점이 있지만은 여행을 하시면서 이 기타 번거로운 점을 겪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숙박 앱을 선택하시는 게 상당히 각자의 여행 스타일에 맞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자면은 비수기나 뭐 혹은 뭐 그렇게 뭐 여행을 하시면서 이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으시고 혹은 혹시라도 이 불미스러운 이 예약 부도가 발생하시더라도 약간 가격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호텔스닷컴이나 혹은 뭐 아고다 뭐 다른 여러 이 숙박 앱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각자 이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면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면은 가장 뭐 개개인의 그 취향에 맞는 이 여행 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여행을 하시면서 숙박을 선택하실 때 이 각자의 성향에 맞게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좀 더 현명하게, 그 다음에 또 이게 좋은 룸 컨디션을 가질 수 있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호텔이든 아파트든 선택하실 때 이 위치를 가장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룸 컨디션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항상 좀 변화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많은 이 호텔과 아파트를 좀 쓸데없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원래 한 장기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한 3개월 이렇게 6개월 장기적으로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숙박을 하시는데, 저는 짧게는 3일, 많게는 뭐 아무리 많아도 한 보름, 그것을 넘기지 않고 거의 항상 이동을 하면서 좀 이왕 외국에서 생활을 하는 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자 그렇게 좀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결론을 도출한 게,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위치가 중요해요. 왜냐, 외국에서 여행을 하시든 체류를 하시면서 뭐 문화 체험을 하시든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에요. 교통이 이게 편리해야지 어느 곳을 가든 이 계획대로 착착착 일이 진행이 되고, 또 잠시 뭐 어디서 좀 쉬고 싶다고 하면은 금방 택시를 타고 돌아와가지고 샤워도 하시고 편하게 좀 피로를 푸실 수가 있죠. 하지만 교통이 좀 등 떨어진 곳이라든가 혹은 좀 로컬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첫 번째가 교통이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렌트하시지 않는 한은 항상 택시나 그랩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관광지 중심가나 그런 곳에서는 뭐 택시나 그랩이 정말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콜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중심지에서 20분이나 30분만 떨어진 로컬 지역만 가도 택시나 그랩이 거의 관광지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드는 정말 급박한 상황에 좀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급박스러운 상황에 일이 발생을 하면은 콜택시나 그랩을 부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고스러움이 발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일단 택시 비용이 많이 나와요. 베트남 택시 비용이 한국에 비해서는 싸다고는 하지만은 상당히 이게 현지 물가에 비해서는 높은 가격입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한 5km를 기준으로 삼자면은 5km가 한 30km가 택시비로 한 30만 동이 나오니까 5km는 보통 한 택시 기본 요금 포함을 해가지고 한 6, 7만 동이 나오죠. 이 기본 요금이 원래 한 1, 2만 동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6, 7만 동을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택시만 한 12만 동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12만 동이면 6천 원인데, 보통 중심가에 있는 호텔을 한 6천 원 더 주고 한 10만 동 더 주고 잡으면은 확실히 그런 교통비에서 절약도 하고
또 택시를 샀거나 그랩을 이용하는 그 수고스러움을 생략을 할 수가 있죠. 상당히 그게 여행을 하시다 보면 불편하시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정말 이 베트남은 도로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교통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호텔을 이전에 잡은 아파트가 가격이 똑같이 60만 동인데 조금 이제 제가 중심가에서 이전에 지냈던 게 VBN 술집 맥주 거리다 보니까 좀 거기에 좀 이 피곤함을 느끼고 좀 외진 로컬 지역으로 갔죠. 로컬 지역에서도 약간 좀 깔끔한 지역으로 갔는데 역시나 이 거리가 이 호치민 중심부에서 한 20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루에 택시만 거의 한 30만 동, 15,000원이 괜히 이 지출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뭐 하루 이틀만 지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한 일주일 이상 체류를 하시는 분들은 택시만 괜히 쓸데없이 한 10만 원 돈이 넘게 나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이동을 하면서도 제가 이 색다른 지역에 대한 이 경험과 또 그 경험의 이면에 산지하고 있는 그 부가적인 그 지출비,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이 가성비를 따지면서 이동을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시행착오를 계속하게 돼요. 정말 이제도 제가 그 호텔에서 지내면서 내가 왜 여기를 또 예약을 했을까, 이전에도 이런 거를 수없이 경험을 해놓고 왜 또 이 로컬 지역에 와가지고 택시 안 잡힌다 또는 뭐 택시비 많이 나온다 투정을 부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게 한 번쯤은 이 로컬 지역 위주로 생활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단기 관광이나 또는 이 가족끼리 여행을 왔을 때는 딱 중심부에서 호텔도 이 좋은 호텔을 잡으셔가지고,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호텔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한국처럼 혹은 뭐 일본이나 기타 이 다른 나라들처럼 확실히 이 직원들의 이 업무 태도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뭐 친절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 여행을 오시면서 이 가족끼리나 혹은 연인끼리 오실 때는 괜히 그 호텔에서 이 피곤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성급이 최소 한 4성급 이상을 이용하시는 게 편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 숙박지를 선정할 때 이 교통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룸 컨디션이죠. 정말 여행을 할 때는 룸 컨디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을 아무리 재밌게 하고 이 많은 이 문화 체험을 한다고 해도 딱 호텔이나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룸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몸이 이게 이상하게 지쳐요. 정말 이게 쓸데없이 이게 뭐 사람이 뭐 그냥 뭐 자고 뭐 샤워만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겠냐마는, 일단 룸 컨디션, 룸에 대한 이 청결도 혹은 이 룸에 딱 들어왔을 때 이 룸의 이 구성, 그 다음에 혹은 이 룸의 크기,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말로 그냥 뭐 맨몸 박치기로 현재 가가지고 바로 뭐 호텔에 직접적으로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관여를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구태여 좋은 룸 컨디션이 있는 다른 호텔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똑같은 가격을 내고 안 좋은 곳을 선택하는 이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룸 컨디션에 대한 이 전체적인 이 기준도를 선별할 때 가장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그 항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딱 룸의 크기를 보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 앱들은 이 룸에 대한 크기가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킹닷컴이 룸에 대한 크기가 아주 상세하게 잘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룸 크기가 통상적으로 이 호텔이라고 하면은 뭐 일반 비즈니스 호텔은 한 20제곱미터 내에서 다 이게 형성이 되죠. 왜냐하면은 뭐 그냥 욕실, 그다음에 뭐 침대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이제 끝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20제곱미터 내에서 모든 이 비즈니스 호텔은 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침대 사이즈는 뭐 더블 베드라든가 뭐 퀸 베드 이상을 안 넘어가죠 거의. 그래서 이 침대 사이즈와 이 룸 사이즈에 대한 그 기본적인 항목을 통해서 룸 컨디션을 선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느 이 호텔이든
사이즈가 큰 곳은 일단 프리미엄 룸이죠. 이게 3성급 호텔이든 4성급이든 5성급이든 사이즈별로 가격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클수록 일단은 룸 컨디션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이 숙박업의 이 사업적인 이 당연한 그 부분이죠. 그래서 똑같은 이 성급에 대한 호텔을 고르실 때는 첫 번째로 이 교통이 비슷하느냐, 위치가 교통이 이 관광지 중심이 있느냐, 아니면 또는 뭐 이 가시고자 하는 그 핫플레이스 주위인가, 그게 똑같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룸의 이 사이즈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같은 가격이면서 룸 사이즈가 크다면 무조건 룸 사이즈가 큰 곳을 선택을 하세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뭐 모든 호텔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알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가격에 맞게만 모든 서비스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룸 이 컨디션이 다른 이 호텔에 비해서 좋다, 그러면 이 조식이 좀 부실하다던가, 혹은 룸 컨디션은 좀 부족하지만은 이 조식이 이 퀄리티가 좋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기분 좋게 이 여행을 시작하실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외국에 와가지고는 일단 로컬 음식을 먹자는 위주이기 때문에 굳이 호텔 아침 이 조식도 중요하지만은 룸 컨디션을 좋은 곳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일단 이 여행이 끝나고 딱 돌아오셔가지고 편하게 이 기존에 피로가 쌓였던 것을 푸실 수 있다면은 저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 룸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게 교통과 룸 컨디션, 그 마지막으로 이게 간략하게 줄이면서 중요한 게 이 기존에 머무르셨던 그 숙박객들의 그 평점입니다. 평점은 거짓말 안 해요. 정말 이게 통상적으로 보니까 보통 숙박을 하셨던 분들 한 20명 중에서 한 명만 숙박 기록을 남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20명 중에서 그 5%의 그 숙박객이 평점을 남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좋든 안 좋든. 그러면서 이게 숙박 점수가 높다, 그런 것은 그 확실히 그 5%의 그 까다로운 그 고객들이 정말로 이 호텔은 다른 곳에 비해서 이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 후에 오시는 분들한테 공유를 하고자 정말로 그런 이 좋은 마음에 가해시고 남기시는 평점이기 때문에 정말 평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점을 나쁘게 남기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오죽하면 여행을 오셔가지고 그 호텔에 대한 평점을 나쁘게 남기실까요? 정말 그 뭔가 이게 좀 이 직원분들의 불친절한 모습, 혹은 뭐 룸 컨디션이 뭐 엄청 뭐 최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숙박 앱을 이용하실 때는 평점이 보통 통상적으로 뭐 1점부터 5점까지의 평점이 있는 구간은 한 4점부터가 좋은 숙박 앱이라고 할 수가 있고, 1점부터 9점까지가 있는 곳은 한 8.5부터가 정말로 좋은 그 숙박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지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로 이 교통, 그리고 룸 컨디션, 그 사이즈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딱 제일 중요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지만 중요해요. 일단 평점이 높은 숙박지는 가시면은 절대로 이게 굳이 안 좋은 점을 못 느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다 체감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숙박지의 평점이 좋은 곳을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룸 컨디션이 기존에 머물렀던 것보다 달랐다 해도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조식이 정말 이 퀄리티가 기존보다 좋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이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잘 파악을 하시고 이 숙박지를 고르실 때 적당하게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곳을 선택을 하신다면은 정말로 이 여행을 오시면서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 후에 느끼실 이 즐거움과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 체험에 따른 그 성취감을 정말 좋게 느끼시면서 떠나실 때도 편리하게, 그리고 편하게 피로도를 풀고 떠나실 수 있는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딱 부가적으로, 제가 쓸데없이 말이 많은데 정말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느끼는 점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느 호텔을 선정하시더라도 일단 연인이나 가족끼리 가실 때는 성급이 높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왜냐하면은 여행을 하다 보면은 다들 즐기려고 오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다른 이 문화권 나라에 온 이상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괜히 가족이나 연인들끼리 이 마찰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밖에서야 뭐 마찰이 발생하면 크게 뭐 문제될 게 없겠지만 이 숙박지까지 와가지고 호텔에 와가지고도 안에서 뭐 티격태격 거리면 정말 피곤합니다. 근데 이 딱 들어가가지고 룸 컨디션이라든가 호텔이 좋으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상쇄가 돼요.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래서 뭐 밖에서 싸웠던 것도 뭐 그래서 뭐 별거 아닌데 괜히 싸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쉽게 넘어가는데 좋게 숙박지가 안 좋으면은 정말 괜히 들어와가지고도 피곤해요. 서로 뭐 테레비가 뭐 안 좋다느니 뭐 물살이 뭐 약하다느니 그러면 또 괜히 또 호텔 직원한테 또 승질내고 그러면서 괜히 이 여행에 대한 이 처음에 대한 오면서 가졌던 좋은 기분이 많이 이 변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행을 하실 때는 이 혼자 오실 때는 뭐 아무 때나 가셔도 됩니다. 혼자 오실 때는 뭐 호텔이 뭐 안 좋고 뭐 아파트가 뭐 나쁘면은 뭐 내 혼자 투덜투덜대고 뭐 바꾸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족끼리 오실 때나 여행끼리 가실 때는 정말로 이 돈을 좀 더 주시더라도 이 숙박은만큼 정말 이게 돈을 주는 것만큼 이 되돌아오는 게 없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이 숙박에 대한 이 현금 지출을 감안을 하시더라도 이 좋은 여행을 하실 수 있게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정말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참 가격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또 퀄리티가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하루에 60만 동 3만 원짜리 그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 교통면에서도 좀 더 좋고 여러 가지로 이 모든 이 시설적인 부분에서 좋은데 왜 기존에 머물던 곳과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또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 경험을 쌓고 있죠.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이 여행을 하면서는 정말로 이게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해도 이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화이팅 하셔가지고 뭐가 됐든 간에 이 오신 김에 최대한 즐기시고 뽕을 뽑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꼬이네요.